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살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기 아들 때문에 혹시 제가 슬픈 인생 살게 된 게 아닌가 저만 걱정하셨어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은 별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시부모님들은 늘 저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너도 얼른 네 살 길 찾아야 된다라면서 어떻게 하든 제가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거꾸로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 집안이긴 했지만 그래도 콩 한 쪽이라도 반씩 나눠 먹으려고 한 건 꼭 시댁 어르신들이었어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 외인이라며 모른 척 하시는 친정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당신들 라면 끓여 먹다가 한 번씩 제가 갈 때면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밥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4살 어렸던 시누이도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느 시누이와는 다르게 언니 언니 하며 다가오곤 해서 저는 시누이와 함께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순하고 유순한 시부모님의 성격은 죽은 제 남편만 그대로 닮았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어딘가 모르게 욕심도 많고 조금 뭐랄까 질투심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인 듯 했어요.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아가씨는 어머님 아버님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조금 곤란해지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뒤 저를 슬그머니 부르시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네가 그런 얘기를 애 앞에서 할까봐 말해주는 거야. 뭐 우리는 그냥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저기니 시아버지 친구가 아이 하나만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 그런데 그 집 엄마도 누군지 모르고 아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갔으니 네 시아버지가 그냥 우리가 데려다 키우자고 해서 데려다 키운 거야. 아, 그러면 친딸이 아니네요? 우리는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지. 그런데 지도 크면서 혈액형도 다르고 만사 오만 가지 자기 오빠랑 다 다르니까 사춘기 때 한번 작정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다 알려줬더니 아이고 그때 얼마나 난리를 부렸는지 몰라. 자기 친엄마 찾아가겠다. 어쩐지 언제나 늘 외로웠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사는 집이어서 많이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성 들여 키웠는데 그런 말 하니까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친엄마는 찾았어요? 찾았어. 아주 집요하게 몇 년을 소문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더니 찾아내더라. 그런데 왜 친엄마한테 안 갔대요? 에휴, 친엄마가 우리보다 더 못 사나 봐. 더 가난하고 오히려 지가 나중에 그 집에 뭐라도 해서 보태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모른 척 다시 오더라고. 이것도 나중에 그 친엄마한테서 내가 들은 얘기야. 그럼 어머님은 친엄마랑 연락을 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 너 결혼하기도 전이야. 그냥 한번 한탄하듯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때 아이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면서 너무 사는 게 갑갑하고 암담하니까
나중에 조금이라도 돈 벌면 데리고 올 요량이었대. 그런데 애 아빠가 그렇게 죽고 아이가 사라졌을 줄 몰랐다고. 자기도 사방팔방 다 찾아봤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아이가 눈빛이 너무 싸늘했대. 무슨 이딴 게 엄마야 뭐 그런 눈빛이었대나. 그러면서 자기는 뒤늦게 딸이라도 생겼으니 같이 한번 다정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절대 곁도 안 주고 전화도 하지 말라 그런다며 그냥 슬프고 서럽다고 하더라고. 아우, 그래도 좀 너무했네요. 그래도 자기 친엄마인데. 그리고 사정도 알았으면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게 외몰차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딱 봐서 자기한테 이득될 것 같으면 얼른 붙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고. 나랑 네 시아빠도 그래서 키우면서 엄청 신경 썼어. 혹시나 지 오빠랑 차별당한다고 느낄까봐.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젠 나도 나이 들어서 잘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 이후부터 신우이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잘 하는 것 같지만 늘 그렇게 잘하고 나서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아내곤 했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전까지는 뭔가 신우이가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상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얻어내고 두 개를 주면 네 개를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때까지 그저 고맙고 고마운 마음에 눈치채지 못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어쨌건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시부모님은 아들을 일찍 보내고 그 맘고생이 심하셨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5년이 채 되지 않아 두 분 다 차례대로 아들을 따라 떠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안쓰럽긴 하셨겠지만 어떻게 두 분이 딱히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점점 무심해지시더라고요. 가끔 안부나 한 번씩 묻는 남 같은 사이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홀로 남은 시누이와 제가 훨씬 더 가깝게 지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친정에는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딸은 저 하나뿐이라 그동안 여자 형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나 오빠도 그다지 살가운 성격들은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닥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한테 신경 쓰기도 바쁠 텐데 홀로 된 누나, 동생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살다 보니 또 그게 당연한 순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랑 시누이는 각자 서로를 자매처럼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누이의 성격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났더니 그 이후에 저한테 하는 행동들이 그닥 거슬리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한테 뜬금없이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다시 결혼을 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누이와 연관된 어떤 사람과는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시누이 입장에서도 죽은 자기 오빠의 아내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준다는 거, 그거 좀 민망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이 좀 갇혀있는 사람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쩐지 제 마음속에서는 그게 썩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자기 일하는 회사의 상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말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소개팅을 나갔죠. 그런데 딱 그 사람을 마주한 순간 대체 시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 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왜 그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갔는지 알겠는 사람이 나와서 이를 쑤시며 앉아있더라고요.
게다가 손가락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뱅뱅 돌리며 기대서 앉아있는데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자기가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발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외모나 몸매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옳지 않죠. 그래서 얘기나 한번 나눠보자. 생각보다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말끝마다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돈 많다는 걸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수십억, 수백억 대 부자라도 되나 했더니 지방에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 있는 거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게 전부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와, 욕심이 되게 많으시네. 이 정도로 만족을 못 하시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되고 오래 살았지. 내가 우리 김 대리가 소개해주면서도 불안하다고 할 때 알아보긴 했는데 사람이 되게 속물이시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계속 듣기만 하다가 그 사람이 하도 자기 전셋집 자랑을 하길래 그게 전부세요? 라고 물은 것 뿐이었는데 그 순간 저를 완전 속물에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니 저도 부하가 좀 나더라고요. 제가 얌전하고 말없는 성격이긴 하지만 또 한 번 건드려서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울 때 있거든요. 원래 뜬 소가 화나면 외양간을 부순다잖아요. 제가 딱 그런 성격인데 그 사람이 저의 그 버튼을 딱 누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색하고 조곤조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가도 아니고 전셋집 있는 거 가지고 재산 많으니까 부자라고 자랑하시는 건 별로 좋은 인격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시누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소개팅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꼭 하라고, 꼭 해달라고 부탁해서 나온 거예요. 양쪽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무례하시네요. 오늘 만남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엄청 당황스러운 얼굴로 계속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김대리, 즉 저희 시누이가 제가 너무 슬퍼하고 외로워하니까 꼭 한번 만나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러면서 글쎄 상품권도 쥐어줬대요. 저랑 잘해보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똑똑히 얘기했죠. 저는 단 한 번도 소개팅을 원한 적도 없고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 두 분이서 잘못 소통하신 거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그 사람 얼굴을 뒤로하고 집으로 오면서 대체 시누이의 의도가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하던 사과를 하던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시누이한테서는 일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제 연락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스리슬쩍 연락이 끊겼다가 한 달쯤 뒤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치킨 쿠폰 하나와 함께 언니 잘 지내죠? 안부 인사해요 하는 문자 하나 왔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따지기도 애매하고 따질 가치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말 시누이의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동안 저를 질투하고 있다가 엿먹인 것 같다는데 참 그 말이 정말이라면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친구 말만 들어보면 뭔가 저를 질투해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시누이가 저를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결도 희고 팔다리도 길쭉길쭉해서 너무 예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시누이는 까무잡잡하고 작고 통통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때마다 자기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칭찬하고 싶으면 자기 없을 때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모 비하를 막 하면서 남자친구 없는 걸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희 시누이, 제가 알기로는 모태솔로거든요.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연애 한번 못 해본 사람이기는 해요. 뭐 자기 깐에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 자기는 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으로는 일찍부터 선도 엄청 보고 없는 살림에 돈끌어 모아서 결혼정보 회사도 등록을 했었대요. 빨리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첫인상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번도 성공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후에도 가족들끼리 모임을 나가도 밥 먹고 있으면 어디서 한 번씩은 대시 비슷한 게 들어왔었거든요. 혹시 따님이시냐,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번호 혹시 알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제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 내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버럭 낸 적도 있었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항상 쇼핑 같은 걸 가면 늘 따님이 너무 예쁘셔서 같이 다닐만 나시겠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있던 시누이 얼굴이 늘 어둡고 안 좋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거나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첫 소개팅 사건을 겪고 나니 시누이가 저한테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왜 굳이 소개팅을 하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요. 이유라도 알아야 해명이라도 할 텐데 사실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거, 시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는 제 잘못도 아니고 제가 사과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소개팅 사건이 있은 후부터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신우와도 조금 사이가 소원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과 약간 인연이 있던 사장님께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오랜 지인분 아들인데 엄청 부자인데다가 인격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친구분 되게 부러워하셨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친구분도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한번 얼굴을 본 적은 있습니다. 외아들인데 진짜 훤칠하고 엄청 잘생기고 정말 장례식장에 서 있는데도 빛이 번쩍번쩍 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때 조금 민망했던 게 시누이가 그 사람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제가 조금 당황했었거든요. 아가씨, 그만 좀 봐요. 사람 얼굴 뚫어지겠어.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봐요? 저렇게 잘생겼는데?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저런 사람은 여자친구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왜요? 왜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갔지? 나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갔겠죠.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만사 편하겠죠. 돈도 잘 벌고. 보니까 성격도 좋은 것 같은데. 아, 누가 될지 몰라도 너무 부럽다. 아우, 진짜. 그런 얘기 그만해요. 장례식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언닌 몰라요. 언니는 그래도 결혼돼서 살아봤고. 언니 예쁘다는 남자도 많잖아. 있는 사람이 더해 진짜. 그때도 저희 시누이는 저한테 괜히 짜증만 버럭 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본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무슨 얘긴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몹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 시누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시냐, 혹시 신우이가 무슨 잘못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난감해하면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어색하게 마주 앉아서 그분이 처음에는 머뭇머뭇하시다가 글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 분 한 분 감사하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 제 번호를 아셨나 봐요. 그다음부터 계속 저한테 한번 만나자, 밥 사달라. 어머님들끼리 친하셨던 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 저 별로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 계속 거절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제 얼굴이 다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저희 아가씨가 워낙 그런 쪽으로는 조금 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참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해달라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 아니면 그래도 한번 가족분이니까 아시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우, 저희 아가씨가 아마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한마디 해볼게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그 집 식구도 아니시잖아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나저나 그래도 양쪽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는 한 번씩 만났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어머님들 모시고 펜션 가고 야유회 가고 그랬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아, 너무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좀 슬프고 아쉬워요. 그런데 저 안 그래도 옛날부터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며느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잘 돌봐주시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그게 뭐 어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나요? 며느님도 좋은 분이니까 그렇지. 아, 제가 며느님이라고 부르는 거 호칭이 좀 이상한데 성함이 혹시 저요? 아, 박정아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냥 정아 씨라고 부를게요. 저는 최병우니까 그냥 병우 씨라고 부르셔도 되고 오빠라고 하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세요. 오빠요? 에이, 그거 좀 그냥 병우님이라고 할게요. 그거 요즘 세대들이 회사에서 서로 부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정아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단둘이 만난 건 처음이었지만 그 사람과 저는 첫 만남에도 서로 편하게 말이 잘 통했습니다. 결국 그날 잠깐 만나서 시누이 얘기만 하려던 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식사 때가 돼서 밥을 먹게 되고 밥 먹고 나니 차까지 마시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로 어색하게 정아씨, 병우님 이렇게 부르던 호칭은 헤어질 무렵에는 정아야, 병우 오빠로 굳어버릴 정도로 서로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정아야, 나 진짜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는데 다음에도 또 만날 거지? 네, 좋아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내가 또 연락할게. 아, 일단 주말에 같이 남한강으로 놀러 가자. 정말 수제비 맛있는 집 있어.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조금씩 조금씩 만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서서히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행복했고 그 상대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은 남편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아가, 죽은 남편 그늘에 살지 말고 산 사람의 행복한 웃음 아래서 살아. 그래야 죽은 내 아들도 저승에서 웃는다. 네가 걔 그늘에서만 그렇게 살고 있으면 걔도 계속 그늘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밝게 살아야, 응? 밝게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연애해. 알았지? 제가 그 사람과의 행복에 조금씩 망설일 때마다 시어머니의 그 얘기가 떠오르며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는 세상에 다시 없는 행복한 커플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연애를 시작한 걸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은 워낙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별 반응 없을 것이 뻔했고 친한 친구 한 명은 어쩌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되어 한번 밥도 같이 먹기는 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한테는 말 안 했고요. 소개팅 사건 이후 굳이 자기 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신우이에게 제가 먼저 전화해서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 어찌저찌 6개월이 훅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뜬금없이 신우이가 술에 취해 전화를 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 짜증나 진짜.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어떻게 하나도 없지? 무슨 일이에요? 대체 왜 이래요? 간만에 전화해서는. 진짜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공을 들이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씨 짜증나 진짜. 아니 알아듣게 얘기를 해요. 대체 무슨 공을 들였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고요? 그 남자 알죠? 내가 찍은 남자 이씨 엄마 친구 아들. 순간 오싹했습니다. 신우이가 말하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 같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 다시 되물었습니다. 누구요? 누구 말하는 건데? 에이씨, 그 장시장에서 내가 침바른 남자. 와, 씨, 몇 달 동안 내가, 문자 보내고, 관심 있다고 막 표현했는데, 그 자식이야. 그 자식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 있다고 조만간 결혼할 거래, 시부댕. 신우이의 주정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제가 무엇보다 놀란 건 결혼할 거라고 했다는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프로포즈를 옛 신우이 통해 이렇게 들을 줄은 저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우이가 뭐라뭐라 꾸덜거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우이가 제 풀에 지쳐 전화를 끊고도 멍하게 앉아 있었지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집 벨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그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지 싶어 문을 벌컥 열었는데 세상에 자기 몸뚱이만한 꽃다발을 들고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듯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포즈를 그런 식으로 듣게 해서 미안해. 너무 놀랐지? 아니, 나는 지금이 더 놀라운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신 옛날 신우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울부짖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새언니한테도 얘기했더니 너무 황당한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게 이렇게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이다.
네가 나를 갖고 논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다른 말은 다 귀에 안 들어오고 당신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만 귀에 들리더라고. 야, 이거 이 사람이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까 싶은 게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그나저나 신우이가 괴롭힌다는 얘기 왜 안 했어요? 그거는 너하고 나 사이에서 있는 일이 아니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어차피 뭐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고. 그나저나 정말 난리 나겠네. 내가 당신 여자친구라는 걸 알면. 그러게. 끝까지 숨길 순 없고 한 번은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할까? 순간 조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이와 저 사이를 생각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성질머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신우이가 조금 덜 패악을 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옛날 신우이면 그냥 정리해도 되는 인연일 수 있잖아. 좋은 관계도 아닌 것 같고. 얘기 들어보면 계속 당신이 휘둘리거나 이용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 별로 그거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 그래도 그게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돌아가신 시부모님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위해주는 거 나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만 하고 이상한 사람이랑 소개팅이나 시키고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신우이라면 그냥 인연 끊고 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몇 번 했어.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떤 인연에 대한 거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신우이한테 우리 관계를 자기가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인연을 끊게 되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저도 그러겠다고 했죠. 사실 그동안 살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신우이한테 참은 것도 많았고 행동이 조금 과하다 싶은 것도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았거든요. 새 사람과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참에 옛 인연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그러면 신우이에게 우리 사이 얘기하는 거 잘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 왜요? 아니, 그 성질에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뒤집어 엎을까봐 그러지. 아, 생각 같아서는 신혼집구에서 이사시키고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더 늦어질 것 같고 일단 여행을 좀 가서 피해 있어, 응? 여행 가 있는 동안은 나도 일절 연락 안 할 테니까 좀 편하게 혼자 쉬고, 응?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없지도 않다 싶어서 평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 간 지 이틀째 되는 날, 그가 문자가 왔어요. 신우이랑 얘기 잘 끝냈고 생각보다 좀 놀라기는 했지만 빨리 받아들인 것 같다며 기왕 간 여행 그래도 잘 즐기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 한 줄이 더 써 있더라고요. 정말 큰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 것.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 사랑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그동안 긴장했던 게 와르르 다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우이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잘 풀렸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에게도 고맙다는 문자를 끝으로 여행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저한테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숨겼냐며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저라면 충분히 자기는 응원해줄 마음이 있었다고 오히려 저한테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신우이를 좀 오해한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신우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여행 갔다면서요. 갔다 와서 이것저것 집안 청소하가면 힘들 텐데 내가 미리 청소라도 좀 해놓을게요. 내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 아니에요. 아가씨가 무슨 청소를 해요. 제가 가서 하면 돼요. 아니에요. 여행 갔다 와서 청소된 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 언니, 비밀번호만 좀 알려줘요.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게요. 에이, 걱정 마요. 언니 짐 가져갈까봐 그래요? 아, 혹시 남자친구가 와 있는 건가? 아이고, 아니에요. 그 사람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큰일 아니면 전화고 문자고 하지 말고 그냥 여행 즐기라고. 그냥 굳이 뭐 청소까지 하나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집에 안 와요? 에이, 좀 그렇다. 여친 여행 가고 그랬으면 집에 와서 좀 치워도 주고 그러지. 안 그래도 모레쯤에 한번 가서 집 치운다 했어요. 제가 글피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고마워요.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자기가 오늘쯤 가서 좀 치워놓겠다 하더라고요. 남자 손이 간다 해도 세세한 건 여자 손이 가야 한다나요? 뭔가 좀 참 사람이 뒤늦게 철이 들면 이런 건가 싶기도 하면서 고맙기도 하고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족발 세트까지 딱 쿠폰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청소할 게 많다며 오늘 하루 종일 청소했다고 아주 깔끔해진 집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 며칠 정신도 없고 다녀와서 치워야지 싶어 장롱이며 다 열어놓고 짐만 싸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고 걸리는 게 없으니 문득 심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차피 다음날 남자친구가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고 했고 그는 제가 모레 집에 간다고 알고 있으니 하루 먼저 가서 청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깜짝 놀래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해주었으니 저도 그에게 답을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짐을 싸서 하루 먼저 올라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처 케이크집에서 케이크도 하나 맞추고 그가 좋아하는 삼계탕도 포장을 했죠. 그리고 대충 그 사람이 한참 청소하고 있을 시간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7시쯤 되었을까? 대충 이 시간이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했겠다 싶더라고요. 보통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6시 반쯤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시간이겠거니 해서 살금살금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찰칵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남자친구의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왔나 싶어 식탁 위에 음식을 두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침실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안에 들어갔나 싶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 벌컥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벌거벗은 채 침대에 얼굴을 괴고 누워 방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기겁하며 놀라며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이가 글쎄 이러는 겁니다. 왜? 언니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 온다면서요?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내 남자친구는 어디 있는 건가? 이 둘이서 뭔가 이상한 사이인 건가?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놀아났나?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대문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가득 락스와 세제를 들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벌써 왔어? 무슨 일이야? 제가 대답 대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안에 있는 시누이를 보고 남자친구가 너무 기겁하며 놀라서 손에 있는 짐을 다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으아! 저게 뭐야! 내 눈 썩는다! 그제야 시누이가 다리를 뻗고 펑펑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 망쳤어! 언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내가 오늘 저 사람 덮치려고 했단 말이야. 덮치고 나 책임지려고 하려고 했다고.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내 작전이 다 실패했잖아. 와, 정말 얘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바로 뛰어나가 수채구멍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긁어다가 시누이한테 다 털어버렸습니다. 침대가 더러워지건 말건 일단 이 쓰레기 같은 기집애 제대로 혼쭐 내고 망신 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한바탕 뒤집어 쓴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알몸으로 펄펄 뛰는데 그것조차 꼴보기 싫어 그 위에 제 손에 잡히는 대로 케이크며 삼계탕까지 우르르 다 쏟아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놓여있던 옷과 함께 알몸뚱이로 그대로 발로 차서 밖으로 내쫓고 말았죠. 쓰레기 범벅인 몸뚱이에 옷을 꿰어 입고 도망가던 말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더러워진 침대 시트를 벅벅 벗기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뒤에서 저를 안으면서 진정하라고 도닥도닥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진정해. 세상에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정말 엄청난 성견지명이 있었다. 아, 저 미친 기집애. 진짜 내가 참고 산 내가 바보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인연 정리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거 빨 생각하지 말고 싹 갖다 버려. 다 새로 사자. 어우, 부정타서 안 돼. 나도 그런 생각이야. 더러워. 저게 누워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침대 시트볼을 싹 꺼내서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처박은 다음 갖다 버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미친 시누이 쓰레기 범벅된 몸뚱아리에 대충 옷 껴있고 밖에서 서성이며 아직도 저희 집을 보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토커인데 지금 온몸에 쓰레기 뒤집어 쓴 채로 저희 집 훔쳐보고 있다고 말이죠. 곧 출동한 경찰에게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 시누이는 끌려갔고 저는 경찰이 물어보는 말에 스토커가 맞다고 그냥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저를 빼내야겠다면서 일단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필요한 집만 챙겨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시누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몇 달 뒤 저는 건너 시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자기 배신당했다고 울부짖던 시누이는 회사도 그만두고 자기 친엄마한테 갔대요. 말을 전해준 시누이 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 인생 망친 걸 죄다 친엄마 탓을 하며 거기서도 폐악질을 부리고 있다는데 안쓰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홀딱 벗은 채
침대에 요염한 척 누워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며 부하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